그리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다 보면 단순히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별상담사 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별 상담을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와 실전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실전 경험은 상담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여러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좋은 책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짜잔!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별 후에 어떤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책 한 권 조용히 혼자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김현경 작가님의 좋은 이별입니다. 세상의 이별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별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괴롭고 슬프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는 헤어지고 엄청 화만 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심리학자들은 분노라는 감정의 깊은 내면에는 처리하지 못한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잘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심리적 애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도는 잘 이별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애도라고 하면 조금 무거운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 이 부분을 보시면 잘 이별하기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사랑의 담론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데 비해 이별의 언어는 기이할 정도로 빈약하다. 심지어 이별은 나쁜 것, 숨겨야 하는 것, 피하고 싶은 추악한 것처럼 인식된다.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는 잘 이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고 치유와 성장은 잘 이별하는 데서 비롯된다. 뒤늦게라도 잘 이별하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책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잘 이별하기는 단순히 연인 사이의 이별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책이 좋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연인 사이의 이별도 다른 이별처럼 세심하게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잃거나 떠나보낸 사람에게는 한없이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연인 사이를 끝내고 힘들어하는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얕은 위로에 그칠 수밖에 없고요. 좀 흔하게 누구나 겪는 일처럼 치부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들거나 약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담에서도 친구들에게조차도 털어놓지 못하고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괴로워하시다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자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연인 사이의 이별이나 가족이나 중요한 존재와의 어떤 사별,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연애와 이별에만 초점을 맞춘 에세이들과는 다르게 읽는 사람이 이별 후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또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어요. 책에 담긴 이야기 중에 제 마음을 찡하게 건드린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왜 이별 후에 아픈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치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애도의 5단계 이론을 제안하여 널리 알려진 심리학자이다. 어렸을 때 그는 집에서 토끼를 키웠는데 풀을 뜯어 토끼를 먹이는 일은 아이들 몫이었다. 토끼는 물론 식용이어서 어느 정도 자라면 푸주간에 가서 고기로 바뀌었다. 토끼들 가운데 엘리자베스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블랙키가 있었다. 아버지가 블랙키를 푸주간에 데려가라고 했을 때 그는 멀리 달아나려며 토끼를 내쫓았다. 그러나 토끼는 거듭 그의 품으로 돌아왔다. 결국 아버지에게 야단 맞은 후 블랙키를 푸주간에 데려갔다. 그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식구들이 블랙키를 먹을 때 내 눈에는 그들이 모두 식인종처럼 보였다. 그 후 거의 40년 동안 나는 블랙키를 위해 또는 다른 어떤 일을 위해 울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40년 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 대가를 치른다. 그가 워크숍을 하기 위해 하와이에 잠시 머물 때 그곳의 집주인은 사소한 것에도 5센트, 10센트씩 돈을 요구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낯선 남자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꼈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 그는 분노를 사귀려고 무진장했으면서 무사히 워크숍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통제하지 못한 분노를 결국 친구에게 쏟아붓고 말았다. 몇 번이나 억눌렀지만 결국 분노는 폭발했고 분노와 함께 울음도 터져나왔다. 40년 동안 울지 않았던 그는 갑자기 통곡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충격을 받았다. 그 분노는 깊이 숨어있던 분노를 끌어냈고 그것이 그 집주인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매사에 지나치게 알뜰한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나는 블랙키를 잃은 슬픔에
울부짖는 어린 소녀가 되어 있었다. 어떤가요? 이별 후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충분히 안전하게 표현해보는 그런 치유적인 과정이 있었다면 감정을 억압하고 40년 후에나 팔하듯이 울음으로 쏟아낸 로스트도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몇 달 동안 잠 못 드는 분들도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 후에 괴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자신의 일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이 책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작가님이 이별의 아픔을 직접 겪고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이에요. 특히 작가님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을 작가의 어휘로 풀어내고 있어요. 이별 후에 우리가 흔하게 느끼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이고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하여야 하는지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그리움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상실한 대상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한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행하는 많은 행동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먼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 상대방의 직장이나 집 근처를 서성이거나 그의 SNS를 방문해서 일과를 체크하는 일 등등 그 모든 행동이 상실과 부재의 공간을 향해 열정을 쏟아붓는 일이다. 그리하여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리움은 과거와의 싸움으로 변한다. 우리는 기어이 상실의 공간, 죽음의 장소에 갇히고 만다. 잃은 것을 추구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간혹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적 대상을 추구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다 보면 단순히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책이 좋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별 후에 이전에 건강했던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설득적이고 신선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단순히 너는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잊어버려 라고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리치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별 후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중 한 가지 대목인 승화, 자기 표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내면에 깃든 묵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 면도날 같은 기억도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 종이장처럼 변한다. 그런 점에서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라고 노래한 기영도 시인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애도와 치유의 핵심을 한 줄로 압축해낸 셈이다. 자기 표현은 고통, 슬픔, 상실, 외로움 등의 감정을 성숙하게 처리하고 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아픈 기억을 소화시켜 유익한 교훈을 얻고 나쁜 기억과 감정을 떠나보내는 일이다. 치유를 위한 자기 표현법으로는 말하기, 글쓰기 외에 그림 그리기가 많이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연극, 춤추기 등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일은 고통을 신진대사시키는 일이다. 네, 여러분도 이별 후에 치유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좋은 이별이라는 이 책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희 헤이유도 좋은 이별을 도와드리기 위해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헤이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헤이유 또는 헤이유 이별 상담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